네,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변동성 보이면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던 종목인데요. 중간에 유상증자까지 공시가 되면서 3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6월부터 좀 추세가 바뀐 모습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까지 그려졌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문제일까요? 문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의 주인공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수혜가 기대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 기업이죠. 루시드가 이제 우버와 손을 잡고 향후 6년간 무려 2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공급하겠다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차 전지 관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업종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2차 전지주들의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높게 오른 건 LG화학입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30% 넘게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 그 이슈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SK온의 배터리 출하량 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종목들이 담긴 ETF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번을 보시면 지금 LFP 배터리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중국산 LFP 배터리의 수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4위 소부장,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 자율주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정말 업종이 많은데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한창 2차 전지 투자가 열풍일 때 돌아가면서 올랐던 것들이 바로 보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6가지 보기를 드렸고 두 분께 답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지은 대표는 4번을 적어주셨네요. 2차 전지 소부장을 적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는 순환맥 끝물에 오르는 건 지옥이 펼쳐진다. 어떻게 보면은 답변을 거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 4번 2차 전지 소부장 지금 봐야 할 때입니까? 네, 일단 저도 이제 섹터 순환매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공급 과잉이 나오는 쪽, 뭐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이쪽으로 제재를 계속 좀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리튬 광산 한 군데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맞물려서 오늘 나온 게 흑연의 반덤핑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국내에서 물론 보조금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상반기에 전기차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43% 상승을 했는데 중고차도 같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편리한 부분, 이제 워낙 주유비가 비싸다 보니까 예.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메리트로 느끼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면서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반등세가 이제는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가치 호재성 이슈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섹터 순환매적인 부분으로 이제는 고점에 있는 부분 종목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쪽이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2차 전지 여러 가지 호재가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나왔던 이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소부장이 맞는 것 같고요. 정말 2차 전지 캐즘 현상이 극복이 되고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 있어서 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땐 결국엔 가장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 업체라고는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의 탄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 한번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좀 탄력이 굉장히 강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저항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판단 들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테이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차례인데 이지은 대표가 답변하는 사이에 무언가 글씨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모든 호재를 계좌에 담으려고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서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이게 뭐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들 이게 사라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사라고 말은 해야겠고 좋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하는 방송용 용어예요. 그 불문율 아닙니까? 그런 방송용 거? 용어입니다. 기술적 반등, 뭐 돌파, 차트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조심스럽다. 올라가면은 이제 수급으로 가는 건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가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급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순환매의 끝물에 오른 애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7월 달에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도 올라왔어요. 무엇? 지금 상반기에 재밌었던 미국에서 가장 재밌었던 종목들이 AI 그리고는 그 관련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주들입니다. 걔들이 7월 달 들어가지고 수익률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초에 쭉쭉 올라왔던 방산 수출 잘하죠. 그리고는 나머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7월부터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차트가 깨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케미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이게 철강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2차 전지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경쟁한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산업적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는 그런 섹터인데 이런 동네가 돈이 남아있으니 정말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저는 비슷한 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불명확한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미국 증시가 부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그냥 돈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마지막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뜨문뜨문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네 차트만 보시고 매수하시면은 큰일 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아직도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한국 2차 전지랑 그다음에는 테슬라랑 그다음에는 CATL 중에서 다시 한번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실 때 과연 한국 2차 전지가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직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이제 테슬라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단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장기 관점에서 BYD나 CATL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잠깐 반등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서 오히려 2차 전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중을 줄일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도로에 전기차가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 그동안 2차 전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이 정도면 가격 조정 받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기간 조정 다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밸류에이션 여전히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가격에 대한 추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도 삼양식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거를 주주와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돈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금에 넣을래요? 적금에 넣을래요? 아니면은 채권에 넣을래요? 부동산에 넣을래요? 아니면 주식에 넣을래요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보다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채권보다 매력적이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다시 이제 우리가 IPO 가격이라고 하는 30만 원 위로 올라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75조라는 시가총액을 보이는 기업이 버는 돈이 지금 아직까지도 보조금 없으면은 분기에 뭐 이렇게 100억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보조금은 내년도, 내후년도면은 미국의 보조금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CATL과 경쟁해야 되고 미국 시장에서만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 시장마저도 보조금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이익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까지도 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시점을 2030년, 2035년 그 이후로 늘리고 있고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다 없애겠다 해서 내연기관과 이제 모터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로 모두 다 이제 라인을 선회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전기차로 100% 전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가 100% 보급되는 게 2030년이 아닌 2040년, 2050년이 돼야 돼요. 우리는 10년 뒤에는 그렇죠. 내연기관은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이러한 로직들을 놓고 보시면은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저는 우리가 2010년부터 스마트폰 막 이렇게 많이 나올 때 2010년 초반에 아시겠지만 PCB가 엄청난 열풍이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모두가 여기에 PCB가 기판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다 올라갔던 종목들이 구조조정의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 2020년이 돼서야 결국 흑자를 보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점. 아직까지 배터리는 저는 훨씬 더 많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께도 좀 가벼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워낙 캐즘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차세대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등등 포함해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게 뭐 2027년쯤, 2028년쯤 나온다고 하니까 이 좀 수요가 한 2, 3년만 더 기다렸다가 사자. 뭐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주가 안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각에 있어서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근데 물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실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근데 이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조절이 됐을 때 그게 당장 실적에 찍히진 않지만 시장에서 그 부분을 기대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번에 2차 전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예전만치의 그런 시세 흐름을 기다리는 거는 좀 힘들진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이번에 철강이랑 화학 종목들이 좀 많이 바닥권에서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중국 쪽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올해부터 대량 양산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워낙 중국은 이야기만 해놓고 그대로 실전으로 간 적이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신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게 테슬라에서도 지금 CATL의 배터리가 아닌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채택한다라는 뉴스가 장 마감 이후에 좀 나와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생산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셀 3사들이 바꾸고 있어요. 북미 쪽의 공장들을. 그래서 ESS 시장이라든지 LFP 배터리 시장 쪽이 아예 멀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적인 반영으로 좀 땡겨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예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주에 좀 시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음 주까지 보시고 어느 정도의 탄력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